아니 건강염려증은 있다고 하는데 나보다 술을 더 마셔. 아니 그럼 이건 도대체 너무 극과 극의 행동을 하시니까 어느 한쪽을 나는 그냥 건강 포기하고 그냥 빨리 죽을래. 그냥 막 살다 빨리 죽을래. 그냥 아프다가 그래도 돼요. 건강해지는 거 배생다해서 건강해지면 뭐예요? 자유가 없는데 자기가 자유롭게 나 빨리 그냥 막 먹다가 빨리 안 걸려서 빨리 죽을래. 그러다 난 자살할래. 그게 더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런 인생을 살면은 여기 오실 필요도 없고 지금 그런 인생 원하신다면 그냥 가시라고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아니기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말 그대로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인생에서 좀 멀어지려는 노력을 해야죠. 주변 사람들 핑계는 이제 그만 대야지. 대화를 엄청 나눠야 돼. 근데 언니가 바뀌려고 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항상 행복해지려면 용기가 제일 필요합니다. 고민만 하고 용기가 없어서 계속 고민하면서 불행해지기만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거 보면 너무 슬퍼요. 우리가 그렇게 누구나 다 외로울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다지만은 견딜 만큼만 외롭고 견딜 만큼만 그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네, 저도 이렇게까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게 될지 물론 고민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건 진짜 살만하다. 진짜 행복하구나. 다 똑같은 삶이 아니구나. 사람이 예, 절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답은 분명히 있고 그거는 제가 그거를 느껴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대다수의 분들이 이거는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꼭 공유하고 싶어요. 근데 그거는 대화를 나눠야 돼요. 이 식단으로도 많은 게 그 치유가 되지만은 그런 대화가 정말 중요한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7장. 나 먹을 것까지 나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나는 한 2장만 할게요. 그럼 먼저 견과류부터. 캐슈넛 2-3개, 생땅콩 5-6개, 포도 하나, 그리고 과일하고 요즘 제 최애 과일 블루베리까지 이렇게 싸서 꽉꽉 싸는 게 아니라 그냥 안 흐르게만 살짝 감싸주고 그냥 먹으면 되는 거야. 맛있다. 개수를 까먹었습니다. 그냥 대충 넣고 먹으면 돼요. 그냥 생땅콩을 제일 많이 넣어야 된다는 정도만 하면 돼. 그럼 됐어. 그 정도만. 포도 하나만 더 넣으면 돼. 기본적으로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거야. 너무 흘리고 먹다. 여기서 흘리면서 테이블 한번 닦으면 되니까. 흘리면서 먹는 거야. 막 흘리면서 먹어요. 맛있다. 맛있죠? 너무 좋아. 이제는 그 일반식을 이제는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먹거든요. 점점 먹기 싫어졌는데 그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것도 너무 싫어졌어요. 이틀 전에 그나마 좀 덜 더러운 걸로 먹으려고 회덮밥에 고추장 조금 넣고 거기 야채 많이 나오잖아요. 회덮밥에. 그리고 그냥 오뎅? 그리고 떡볶이를 했는데 떡볶이가 너무 매운 거야. 그래서 떡볶이 소스 이제 다 이제 묻혀가지고 다 이렇게 딴 데다 묻혀서 먹었는데도 떡볶이를 먹는데 내가 제일 사랑했던 음식인데 약간 플라스틱 느낌이 나는 거야. 내가 왜 이런 플라스틱에 소스 뿌린 내가 왜 이런 걸 먹고 있지? 오뎅을 먹는데도 뭔가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음식 같은 느낌이 안 드는 내가 정말 없어서 못 먹었던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야. 그래서 이제 분식에서는 확실히 느꼈어. 난 정말 멀어졌구나.
그래서 먹더라도 무슨 한정식이나 무슨 뭐 미역국 한정식이나 뭐 생선구이를 한정식 그런 게 좀 당기지. 이제 분식 같은 거는 약간 너무 인스턴트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음식으로 잘 안 느껴. 약간 플라스틱 같이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너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한 번 더 멀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회덮밥은 질리게 2인분, 그래서 5인분을 먹었어요. 회덮밥 2인분에다가 떡볶이 1인분에다가 오뎅 2인분. 그래서 이제 회덮밥을 먹는데 회덮밥도 저번 주 일요일 날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 박살내야겠다 하고 2인분을 또 먹었는데, 예, 딱 질리더라고요. 확실히 아, 역시 배생다이로는 틀리지 않았구나. 예. 먹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예. 그걸 확실히 없애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절로 멀어져. 그러니까 아까 이제 참가자분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그거 일반식 먹고서 속이 너무 뭔가 불편해가지고 아 정말 오늘 아침에 화장실을 2번이나 갔는데도 그 찝찝함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미 200g 오전에 막 먹고 계속 사과 먹고 과일 먹고 지금 야채 먹고 그리고 또 자고 푹 쉬고 그러니까는 확실히 아까의 찝찝함이 싹 사라졌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점점 내가 굳이 그 찝찝한 음식을 굳이 먹어야 되나. 어쩔 수 없어요. 뭐 사람들인데 혼자 있을 때는 이제 진짜 안 먹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점점 많이 들어서 그게 정말 감사해요. 어쩔 수 없이 건강하게 살 수밖에 없는. 10년 전에 시작했을 때보다 그때는 지금보다 효과가 훨씬 좋았죠. 그때는 더 어렸었으니까 30대였으니까. 근데 그때보다 효과가 분명히 적은데도 이거 완생을 하는 게 훨씬 더 즐거워져서 보통 다이어트는 하면 할수록 지겨워지잖아요. 근데 얘는 하면 할수록 재밌어져요. 그리고 일반식들 나 가끔 보면은 이제 뭐 이제 카페글이나 뭐 다른 카페들 읽으면은 매일 밤 술 마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술자리에서. 왜요? 찔려요? 찔려요? 아따 이 언니 진짜 건강염려증 있다며. 근데 그렇게 하면은 건강이 걱정돼서 술 드시려고 그러니까 나쁜 점만 취하고 있다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은 매일 밤 최소한 3만 원에서 5만 원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와, 그 돈만 아껴도 정말 많은 것들이 사람들 다 집 걱정하고 막 노후 걱정하고 그러는데 다 해결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배생다를 함으로써 저는 그냥 돈 쓸 일이 별로 없으니까는 저금을 너무 잘할 수 있게 돼서 그것도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건강은 물론이고 미래의 그런 막연한 불안 같은 것도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걸 좀 장점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현미 먹는 거를 현미 냉장고에 놨습니다. 네, 이따가 이거 찢어서 드시면 돼요. 네. 입에 있는 거 그거까지만 딱 먹어요. 입에 있는 거 다 드시고 저 똑같이 따라 하셔야 돼요. 조금만 더 드릴게요. 현미가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네. 아 진짜 아까 현미 먹고서 속이 딱 편해지는데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이 식단을 알고 있고 이렇게 편하게 먹는 법을 알고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괜찮아요? 아파요? 아니 끼어서. 끼워요. 손가락 넣어요. 평소에 집에서 하듯이 해. 괜찮아. 여기서 방구 빵빵 뜯기는데요. 여기 독소 나오는 거 막으면 안 돼. 언니도 여기 트름 꽉꽉 하잖아. 얼마나 좋아. 안 했어? 내가 상상으로 들었어. 상상으로 들었어. 상상 트름. 미안해. 자, 입에 있는 거 다 드셨죠? 입에 넣고 혀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혀 위에 올려놓고 침을 한번 쫙 묻혀 좀 묻혀주고 씹는 게 아니라 양쪽 어금니로 만져줘요. 양쪽 어금니로 갖고 와서 전부 다 혀 위에 있으면 안 돼요. 현미가 양쪽 어금니로 갖고 와서 만져주는 거예요. 쎄. 내 소리 잘 들어요. 만져주면 올리면 돼. 만져주면 그러면은 소리가 어떻게 나냐면은 금가는 소리 만들죠. 뽀드득 이 소리가 되게 중요해요. 이 소리를 잘 느껴야 돼요. 혼자 먹을 때도 꼭 이거를 느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세미나 한 번만 배우고 가신 분은 절대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캠프오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를 하루에 몇 번 그리고 며칠 동안 체크를 받으셔야 돼요. 네. 세게 씹으면 뭐가 안 좋은가요? 치아는 아기가 연골같이 관절같이 한 번 망가지면 재생이 안 되니까 조심해야죠. 자기도 모르게 깎일 수가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천천히 만져주면은 치아가 튼튼해져요. 불가리아에서 만난 의사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치아 건강하고 싶으면 딱딱한 거 먹으라고. 그래서 이 정도의 압력으로 부서지는 거를 천천히 만져주는 거예요. 물이 안 가게. 그럼 어때? 침이 쭉쭉 나오죠. 지금 쭉쭉. 그 침을 삼키면 안 돼요. 그 침이 포인트예요. 그 침을 전부 다 현미 있는 양쪽 어금니로 싹 갖고 가서 현미가 그 침 안에 담궈지게 하세요. 그래서 똑같이 계속 만져줘요. 그러면은 현미에 금이 가면서 그 금간 틈으로 침이 쭉 들어가면서 어때요? 현미가 본격적으로 말랑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점점 금이 가면서 어때요? 가루가 되겠죠. 그래서 그 가루랑 침이랑 섞이니까는 현미 우유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침은 삼키는 게 아니에요. 네. 침은 언제 삼키냐면은 전 얘기해야 되니까 지금 삼키는 거예요. 침은 입안에 침이 너무 많아서 아우 좀 답답하다 싶을 때 찔끔만 삼키는 거예요. 찔끔 한 번에 꿀떡이 아니라 찔끔씩만. 침이 너무 많네 찔끔, 침이 너무 많네 찔끔 그렇게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입안은 항상 침으로 흥건해야 돼요. 왜냐면 현미는 침으로 녹여 먹는 거니까. 아이고 그게 나쁘지 않아. 근데 나쁘지 않아. 힘을 너무 안 줬어. 그리고 혀위에 있으면 안 돼. 혀위에 너무 많잖아. 예, 양쪽 어금니로 갖고 가야 돼. 다시 완벽해. 잘하고 있어. 좋아요.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근데 이렇게 배우고 또 혼자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또 세죠. 그래서 여러 번 체크를 받아야 되고 자기 스스로도 완전히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소리를 항상 신경 쓰면서 드셔야 돼. 소리만 신경 쓰면 소리만. 그 정도 소리, 이 정도 소리 딱 좋아요. 자기도 모르게 세지지 않게. 두 분 다 잘하시네요. 침 삼키지 말고 소리 아주 좋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아까 너무 잘하네. 오케이. 혀 위에만 안 올라가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해요. 너무 좋다. 이렇게 속 편하게 사는 게 최고인 것 같아. 일반식 먹으면 속이 너무 불편해. 너무 좋아. 내가 이거를 알고 실천하고 있고 이거 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게 저는 더 이상 뭐 바랄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맨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문자 보낼 때 그냥 내 복까지 다 갖고 가시라고. 내 복까지 다 드리겠다고. 난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이 배생다를 알고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더 이상 복이 필요가 없어요. 재벌도 이거 못해가지고 60대 50대 막 돌아가시죠. 스티브 잡스도 막 50대 초반에 돌아가시고 막 그러자. 마이클 잭슨도. 그 재벌들도 이걸 몰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야채버거 이렇게 드시면서 오늘 댓글을 적어놓으셨더라고요. 당신은 천재라고. 너무 맛있는 조합이라고. 예. 언젠가 이 야채버거가 전 세계에 전파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미는 한 요 정도씩만 먹는 거예요? 더 많이 넣어도 돼요. 중요한 거는 양은 중요하지 않고 많이 넣어서 씹지 않고 만져주기만 해서 침으로 녹여서 찌글찌글씩만 먹으면 돼요. 네. 양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언니 얘기 좀 해봐요. 얘기를 해야지. 언니 이따 저녁 때 언니가 이제 운동 배우러 가실 거예요. 그래서 단둘이 있게 되거든요. 네. 그때 좀 더 깊은 얘기를 나눠야 되고 지금 가볍게 왜 여기까지 캠프로 오게 됐는지요. 근데 이거 알게 된 지는 정말 오래됐어요. 진짜? 2012년인가? 아주 그냥 초창기 때부터 알았던 네, 거. 아주 초창기 때문에 그때 왜 사람 정말 많았었잖아요. 그때 막 글 쓰고 댓글 써도 거의 대답 못 해주시고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 좀 활동을 되게 열심히 하시던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청색보안가? 그 만화가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 카페를 탈퇴하게 되셨는데 저한테 계속 이제 막 댓글 많이 달아주셨던 분이라서 그래서 저도 이제 나가니까는 되게 뭐 이걸 어떻게 지속해야 되지 막 하다가 근데 연락이 됐어요 그분이랑. 그래가지고 그분이랑 또 만나서 한동안 한 몇 년 동안 이제 연락하고 지내고 했는데 그분도 이거 오래는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처음에 그때는 다이어트 목적으로 했는데 그냥 멀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잊고 살았는데 그냥 이제 막 보니까 좀 그래 이것 좀 이상하긴 이상하다. 되게 살 씻고 다이어트 목적으로 이거 하는 거면 뭐 운동해서 빼면 되지 그러고 이제 계속 있었는데 제가 공황장애가 갑자기 온 거예요. 재작년 겨울에 진짜? 갑자기 아이고. 원래 그런 게 좀 있었어요. 막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거 있잖아요. 있었는데 막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막 가슴 정가운데가 막 찌르듯이 아프다가 진짜? 네, 남편이랑 이제 부산에 호텔에 무슨 와인 파티가 있다 해서 갔다가 자고 아침에 올라오는데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속이 팍 울렁하더니
이렇게 내뱉는 숨이 잘 안 되는 거야. 숨이 안 진짜? 쉬어지고. 얼마나 무서울까. 정말 무서웠어요. 저 갑자기 막 이렇게 온몸에 쥐가 확 내리면서 진짜? 와 내가 진짜 무슨 심장마비가 온 건가 해서 어. 남편한테 차 좀 멈추라고 하니까 남편 고속도로 위험해서 안 돼 이러더니 제가 진짜 이상한 거 같으니까 멈추고 119에 전화를 했어요. 고속도로 이제 갓길에서. 네. 그러니까 부산 울산 고속도로가 좀 이렇게 내려가는 정션 이런 게 많이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차 잘 못 찾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그 차 오는데 제 체감으로 한 20분은 걸린 것 같은데 진짜? 그동안 진짜 나는 이렇게 죽는구나. 숨은 계속 안 쉬어지고 막 온몸에 막 네. 마비가 오고 네. 막 이래서 있는데 이제 구급차가 와가지고 제가 숨이 안 쉬어지고 막 네. 이렇게 몸이 마비가 되는 것 같다니까 네. 심장 쪽을 잘하는 병원을 가보자 그래서 네. 부산에 이제 심장 쪽 병원을 응급실에 가가지고 네. 누워있는데 뭐 맥박이 좀 빠른 거 말고는 뭐 아무 이상이 없다고 엑스레이 찍어도 아무 이상도 없고 그래서 나는 정말 이상한 것 같다. 검사를 모든 걸 다 해달라 그러니까 의사들이 아니라고 이거는 정신적인 문제일 거라고 과호흡한 거다. 근데 저는 못 믿겠는 거야. 그동안 그러고 이제 퇴원해서 울산으로 돌아오는 내내도 숨이 안 쉬어지고 진짜? 그때부터 한 4달, 5달을 계속 그랬어요. 이렇게 아이고. 숨이 내뱉는 숨이. 근데 제가 보기에니까 역류성 식도염 이런 거 같은데 아. 계속 숨이 안 쉬어지니까 네. 그러고 한 달 동안 네. 응급실만 5번 실려가고 계속 숨이 안 쉬어지고 심장이 막 뛰고 장난이 아니야. 네, 정말 무서웠어요. 온갖 검사 다 하고 뭐 네. 동맥혈 검사 뭐 네. CT를 뭐 평생 몇 번도 안 찍는다 CT를 막 조영제 넣고도 3번 한 달 안에 3번을 찍고 막 진짜? 네, 엑스레이 찍고 심전도 맨날 하고 뭐 네. 전부 아무 이상이 없다는 네. 거야. 이거는 무조건 정신과를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제 아니라고 나는 분명히 몸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 했는데 이제 남편도 의사들이 하도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응급실 오지 말고 정신과를 가라. 그래서 남편이 이제 정신과를 데려간 거야. 그래서 정신과에서도 막 검사를 막 하잖아요. 네. 막 이제 하고 나니까 뭐 중증도 불안장애, 뭐 공황장애가 있다. 그래서 있었는데 이제 약을 주잖아요. 네. 의사들이 보통 약으로 이제 정신과는 다 치료를 하잖아요. 네. 딱히 상담 이런 거 없이. 네. 약을 줬는데 제가 약을 먹는 것마다 또 부작용이 막 오는 거예요. 어떤 거는 하품을 하는데 막 목이 막히는 그런 부작용도 있었고. 진짜요? 네, 정말 이상한 그런 게 많은데 약은 무섭. 정말 부작용이 정말 많죠. 무서웠던 게 계속 바쁘다가 작년 추석쯤인가 이제 약을 또 바꾼 거 한 3알 정도를 먹고 한 6시간 뒤에 이제 추석 다 모이잖아요. 친척들이 그러면 맥주 한 잔을 하잖아요. 한 맥주를 한 2잔인가 3잔 마시고 이제 네. 집에 갔는데 남편이 이제 출근을 하고 혼자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막 환청이 막 들리고 진짜? 네, 막 이상한 게 막 보이고 막 머리가 아이고. 막 비현실감이라 해야 되나? 네. 그게 찾아온 거야. 오 마이 갓.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제 생각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진짜 난 정말 죽기 싫어서 이런 병이 왔는데 네. 이러다가 내가 진짜 뛰어내리겠다 그 생각이 아이고. 자꾸 드는 아이고, 거예요. 아이고. 와 이걸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맨날 울고 네. 이걸 통제가 안 되니까 정말 네. 이 세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꾸 아이고. 이상한 생각만 들고 아이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계속 있다가 네. 정말 무섭다. 그래서 남편이 너는 안 되겠다. 뭐 제주도를 한번 그냥 여행이라도 가서 전화를 하자. 그래서 제주도를 갔는데 호텔이 이제 저희가 묵었던 호텔이 이제 이렇게 로비가 되게 넓은데 3층에서 이렇게 보면 바로 로비가 보이는데 그 네. 로비를 볼 때마다 아이고. 내가 여기서 뛰어낼 것 같다. 진짜? 오 마이 갓. 정말 무서운 거야. 나 이건 진짜 안 되겠다. 그래서 네. 울산으로 돌아와서 이제 원래 다니던 병원에 의사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냥 약 부작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이상한 생각이 든다니까 한번 입원을 해보자. 여기 뭐 폐쇄도 아니고 네가 갈 수 있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병동이니까 입원을 하자 해서 했는데 2주 정도를 입원했는데 딱히 나아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아니 나는 뭐 여기 너무 갑갑하고 병원이니까 집에 돌아가는 거 너무 무서웠어요. 집이 21층이라서 밖을 보면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그래도 이제 집에 갔어요. 남편이 안 되겠다 나는 혼자 여행이라도 가라 해서 이제 남편이 이제 영국이랑 이탈리아를 혼자 보내준 거예요. 근데 저 갈 때는 몰랐어요. 근데 또 비행기 안에서 자꾸 호흡 곤란하고 막 혼자 막 꿀에서 죽겠는 비행기 타면 어떡해.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난 그냥 이렇게 죽겠다 이러고 잠깐 이제 죽는구나 이러고 딱 눈 떠보니까 착륙해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려가지고 그래 내가 혼자 영국으로 왔구나 이러고 근데 울산에는 지하철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 몰랐는데 혼자 이제 런던에서 숙소를 찾아온다고 네. 지하철을 기다리는데 네. 스크린 도어가 없잖아요. 네. 그 선로를 보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나는 진짜 안 그러고 싶은데 자꾸 내가 거기를 진짜? 뛰어내린 그런 상상이 자꾸 드는 거야. 진짜? 정말 제 생각이 통제 안 되는 그래서 거의 만약에 한국이었으면 당장 누구라도 붙잡고 막 네. 울면서 나 제발 여기서 꺼내달라 말했을 텐데 어. 뭐 말도 잘 못하겠고 외국 사람들 무섭고 그쵸. 지하철 한 3대를 떠나보냈어요. 아이고. 근데 못 가겠는 이제 벽에다 붙어가지고 나 이러다가 여기서 어떻게 될 수는 없지 죽더라도 집에 가서 죽어야지 하면서 눈 감고 이제 지하철을 타고 딱 들어갔어요. 이제 숙소로 들어갔는데 정말 막
가슴도 쿵쿵쿵 뛰고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저 주치 이제 그 정신과 선생님이 이제 무서우면 카톡하라고 카톡도 알려주셔가지고 이제 선생님 제가 이랬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이 약은 하루에 4번 먹어도 되는 걸까? 안정제를 계속 한번 먹어봐라. 안정될 때까지. 너무 이상한 거야. 내가 분명 이런 증상이 약 먹기 전에 없었던 이런 증상인데 약 때문에 생긴 것 같은데 약을 계속 먹으라니까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해서 그냥 그대로 바로 그냥 약을 제 마음대로 끊었어요. 근데 정신과 약은 또 임의로 단약하면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중독이 돼 끊고 나면- 있으니까. 네. 끊고 나면 그 끊는 서서히 끊어야지 괜찮은데 한 번에 딱 끊으면 또 끊고 난 뒤에 또 증세가 또 나타나서 그러니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정신이 확확 흔들리고 막 넘어질 진짜? 거고 그래서 런던은 제가 한 10일 넘게 있었는데 네. 막 여기저기 투어도 다니는데 막 투어 가면은 이렇게 자유시간 가지세요 이러고 막 다 돌아보고 하잖아요. 네. 저는 못하겠는 거야. 자꾸 쓰러질 것 같고 아. 사이렌 소리가 하필 영국은 그 앰뷸런스 소리가 정말 크잖아요. 한국 와서 그거 들을 진짜?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는 거야 막. 아이고. 그래서 런던은 그냥 뭐 내가 죽겠구나 이러고 한 말 내디진 때마다 난 네. 죽을 것 같다 이러다가 죽겠구나 남편한테 맨날 카톡 난 여기서 죽고 싶진 않은데 남편 아. 난 죽을 것 같아. 너 헛소리 좀 하지 말고 제발 정신 차려라.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를 나왔는데 이제 이탈리아에서는 좀 괜찮았어요. 이제 약 그 부작용이 다 끝난 것 같고 네. 괜찮은데 또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가는 길에 또 뭔가 숨이 답답한 거야. 진짜요? 그래서 이거 진짜 정신적인 그 건가? 영상이 진짜 무섭구나. 그래서 오는데 또 계속 힘들다가 또 한국에 와서도 또 한동안 또 숨이 잘 안 쉬어지고 네. 근데 요즘은 이제 숨은 가끔가다 이제 뭘 먹고 나면은 네. 좀 제가 뭐 역류성 식도염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숨이 답답한 거는 뭐 안 맞는 걸 먹거나 뭐 좀 너무 많이 먹거나 좀 숨이 답답하는데 요즘에 네. 그런 건 좀 일상에서 그런 건 많이 없어졌어요. 막 뛰어내리고 싶고 이런 거는. 네. 근데 요즘은 수면 공황이 생겨가지고 네. 이게 일상은 괜찮은데 자려고 누워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확 뭐라 하지 심장이 쿵 내려앉으면서 진짜요? 숨을 확 하면서 깨거나 네. 아니면은 자는데 갑자기 숨 쉬는 법을 까먹은 것처럼 숨이 안 쉬어져서 눈 떠지거나 네. 자다가도 잠을 자도 이렇게 깊게 못 자고 네. 꿈을 계속 꿔요. 되게 무서운 꿈. 아. 지금 그래서 다 그 서클이요. 그래서 잠을 제대로 자본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최근에도 그래요? 네, 잠은 계속 못 자요. 그러면은 이제 마음이 지금 너무 아픈 상태잖아요. 제가 네. 보기에는 저는 공황이 아닌 것 같은데 다 그렇다니까 막. 네, 근데 하여튼 마음이 아픈 상태인 것 같아요. 불안 밸런스가 좀 깨져 있는 것 네, 같아요. 그 죽음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네, 당연히 무섭죠.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카페 내에서 완생을 하면은 굉장히 쉽게 해결됐어요. 왜냐면 그렇게 죽음 생각하는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완생 하루만 해도 아침에 박수 치면서 나 이렇게 기분 좋은 아침 나 처음이라고 이러면서 너무 좋아. 그런 글들 쓰고 그러시는 분도 계시고 이번에 그 동경이 님도 예, 일반식 먹었을 때랑 완생했을 때랑 다음날 아침이 너무 다르다고. 그래서 생각보다 몸이 건강해지면은 몸이 정신을 끌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슬픈 거는 나는 건강한 사람인데도 더 건강해지고 싶어서 완생 위주로 즐겁게 먹고 있는데 이게 너무 맛있으니까 나는 바보가 아니니까 먹고 나서 찝찝한 걸로 맨날 그렇게 중독되고 사는 그런 바보가 아니니까요. 근데 지금 죽음의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아프신 분이 뭐 약속 있으니까 나 술 한 잔 마셨어요. 뭐 이렇게 뭐 일반식 먹었어요. 자꾸 그러시니까 이분은 과연 진지하게 자기 삶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일까? 전 어렸을 때부터 너무 불행했었기 때문에 가정 불화나 뭐 가난으로 제가 행복해지고 싶은 그 의지가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었어요. 서바이벌적으로 나 혼자 노력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 난 옛날같이 또 불행해질 거라는 그런 게 깔려 있어서 그래서 이제 무조건 그 건강이 나쁜 것보다는 건강이 좋은 쪽으로 이제 계속 갈 수밖에 없어 결국 이제 배생각까지 하게 된 건데 근데 이게 지금 당장 죽음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왜 그렇게 몸에 나쁜 음식? 당연히 그런 나쁜 음식들 인스턴트나 그런 것들 정신도 파괴하거든요. 특히 술까지 드시는 걸 아이디도 술 이름이었어. 난 그래서 아니 아이디가 맥주야 맥주. 나 그래서 도대체 이분은 그런 작은 거 하나부터 고쳐야 되거든요. 아이디가 맥주인 이름보다는 좀 더 건강을 자기를 좀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바꾸면서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이렇게
몸에 나쁜 음식들이 다 술을 즐기셨어요. 그렇게 맞아요. 그 원래, 죽음에 대한 네. 공포나 건강 염려증이 있으면서. 근데 이 건강염려증이 오기 전에 제가 정말 먹는 걸 너무 좋아하고 네. 저희 가족들 자체가 이제 술을 너무 좋아해요. 친척들 전부 다 뭐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소주 4병 드시고 저희 아빠도 일주일에 5, 6일을 지금도 술 계속 드시고 저희 남편도 술 좋아하고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 뭐 친척들 다 술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계속 저도 그렇게 먹게 됐었고 또 맛집 이런 거 정말 좋아해서 막 맛집 블로그도 하고 막 그러니까 먹는 걸 하도 좋아하니까 했어가지고 그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주위 사람들이 워낙 술을 좋아하니까 같이 이렇게 그쵸, 같이 네, 있으면은. 계속 먹게 근데 어떡하겠어요. 자기 건강은 자기만 지킬 수 있는데. 네. 어떡해. 저라면은 당연히 네. 그런 자리를, 그래서 제가 일본이나 노르웨이를 안 가는 거예요. 노르웨이에 있는 가족이나 일본에 있는 제 베프들이 엄청 오라 그래요. 근데 저는 제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 전화 통화로도 충분히 사랑을 나눌 수 있으니까, 예, 영상 보내고 카톡하고, 네, 그렇게 하면서 저는 제 건강을 지키는 거. 그래서 몇 년에 한 번만 가요. 예, 나는 충분히 내가 건강할 만큼만 즐기고 싶으니까. 근데 매년 가도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는데, 근데 가서 또 이렇게 술 마시는 친구들이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맨날 일반식 먹고 술 마시고 그러는 게 저는 제가 추구하는 최선의 행복은 아니에요. 저는 제가 건강한 게 가장 중요해요. 건강해야지 사랑도 할 수 있고 내가 멀쩡한 모습으로 있어야지 사랑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노르웨이 가족들이나 일본 가족들이 한국에 와서 행복하고 저를 더 사랑해줬던 이유는 제가 혼자서 제 삶을 건강하게 잘 꾸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중거리랑 같이 노는데 형수님이 나 중거리랑 같이 이렇게 집에서 같이 살아보니까 나 지병이 2개나 완치가 되네? 대박이다. 이러면서 저에 대한 마음이 더 열리는 거예요. 얘는 진짜 존경할 만한 사람이구나. 주변에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내가 같이 어울려가지고 나 같이 망가져서 결국에 아주 내면 지금도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마셔서 그렇게 먹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건강이 나빠지신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뿐만이 아니라 그 원망이 너무 점점 커질 텐데, 뭐 건강이 나빠질수록 인간은 어쩔 수 없잖아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고 내가 자유로 먹었다고 하지만 내 가족들 때문에 먹어가지고 내 건강 나빠지는데 원망 안 들겠어요? 되겠죠.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너무 슬픈 인생이잖아. 그런 거를 내면을 계속 들여다봐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건 내가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구나. 건강도 나빠지고, 그리고 돈도 쓰죠. 힘들게 돈 벌 거 아니에요. 남편이 얼마나 힘들게 돈 벌, 본인도 돈을 벌겠지만 안 벌어. 그 남편이 얼마나 힘들게 돈 벌겠어. 근데 그렇게 힘들게 돈 버는 술 마시고 몸에 나빠지고 내 정신을 망가뜨리는 거에 쓰고, 병원비 쓰죠. 병원비 엄청 쓰죠. 예, 그런데 싹 쓰고서 그리고 나서 뭐 사랑이 생겨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사랑을 갉아먹는 원망만 더 생기고. 그게 난 이런 생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거는 서서히가 그런 거 없어요.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고서 선언을 해야죠. 나는 일주일에 딱 2번만 같이 어울리겠다. 그 외에는 나한테 그런 내 앞에서 마시지도 않았으면 좋겠고, 나는 그럼 빠지겠고, 난 내 건강을 지키면서 오래오래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랑 같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나는 그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다 라고 해서 어느 정도 자기의 울타리를 스스로 만들어 스스로를 보호해줘야 돼요. 가족이라도 아쉽지만, 자식이라도 아쉽지만 남이에요. 내가 아픈 거 아무도 몰라요. 옛날에 여기 오셔서 불치병에 걸리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정말 죽을 듯이 너무 아파가지고 방 안에서 끙끙거리고 있는데, 그렇게 불치병에 걸린 지 몇 년이 된 거예요. 그 가족들은 면역이 생기잖아요. 이제는 조금 속으로 좀 지겹다는 생각도 들었겠죠. 그러니까는 이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젊은 애가 맨날 이렇게 아파 해가지고 그냥 방에서 그냥 걔 맨날 아프네. 그래서 근데 아픈 사람은 어때요? 매일매일 새롭게 아픈 거죠. 매일매일 죽고 싶죠. 너무 아파서 끙끙거리고 있는데 가족들은 다 같이 거실에서 개코 먹으면서 깔깔거리고 있더래요. 그때 알았대요. 아무도 몰라주는구나, 나의 아픔을. 그런 거예요. 자기는 자기만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셔서 혼나러 오시는 분들 많아요. 동경이님도 요즘에 나한테 혼나고 엄청 좋아하시잖아. 긴장감도. 아니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이 뭘 그렇게 여기저기 모임에 가셔가지고 뭐 모임이 어쩔 수 없이 술 마셨다, 어쩔 수 없이 일반식 마셨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죽고 싶었다. 진짜 그러시면 안 되냐고. 자기 인생과 건강을 소중히 생각하셔야지.
난 말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여행자님도 아니 건강영양증은 있다고 하는데 나보다 술을 더 마셔. 아니 그럼 이건 도대체 너무 극과 극의 행동을 하시니까 어느 한쪽을 나는 그냥 건강 포기하고 그냥 빨리 죽을래. 그냥 막 살다 빨리 죽을래. 그냥 아프다가 그래도 돼요. 건강해지는 거 배생다해서 건강해지면 뭐예요? 자유가 없는데 자기가 자유롭게 나 빨리 그냥 막 먹다가 빨리 안 걸려서 빨리 죽을래. 그러다 난 자살할래. 그게 더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런 인생을 살면은 여기 오실 필요도 없고 지금 그런 인생 원하신다면 그냥 가시라고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아니기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말 그대로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인생에서 좀 멀어지려는 노력을 해야죠. 주변 사람들 핑계는 이제 그만 대야지. 예.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건강한 긴장감. 저는 다행히 어렸을 때 집이 여행자님은 아플 때마다 병원 가니까 그게 또 믿을 구석이 있는 거야. 근데 전 어렸을 때 아파도 병원을 못 갔기 때문에 난 아프면 죽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딱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내 건강에 대한 소중함을 너무 잘 알고 스스로 지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가난했던 게 너무 감사해요. 제 주위에 건강 나쁜 애들은 대부분 부자들이에요. 집안에 의료기기들 막 이것저것 다 사놓는 애들, 맨날 약 먹는 애들. 그러다 이제 약도 안 들어요. 네, 다 살쪄 있고 맨날 겨울 되면 골골거리고. 그래서 오늘 참가자분이 오늘 저한테 그래. 아니 날씨가 이제 겨울인데 왜 반팔 입고 있냐고, 나시 입고 있냐고. 아니 건강하면 추위랑 더위에 강해져요. 네, 하나도 안 추워요. 지금 이 정도가 딱 좋아요 그냥. 네, 뭐 닭살인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돋잖아요. 만져봐요. 네. 왜 피부도 좋고 전 로션도 안 바르고 비누칠도 안 해요. 이제 40대 남자치고 피부가 좋은 편이란 말이에요. 계속 뭐 술고기를 안 즐기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어른이잖아. 그럼 그 선택에 대한 행동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려면 자기 삶을 바꾸는 건 쉽지 않아요.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참가자분한테도 어저께 많이 말씀드린 게 용기가 없는 사람은 행복해질 자격이 없어요. 그냥 불행하게 살아야죠. 나 혼자서 막 나한테 튀는 행동하기 싫어. 막 가족 그냥 있던 대로 그냥 그렇게 살래. 그럼 용기가 없는 거예요. 삶을 바꾸는 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게 습관이 좀 돼 있어야 돼. 전 어렸을 때부터 저 혼자 다 해와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항상 용기를 내고 바꾸지 않으면 내 삶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었으니까. 아무도 내 인생에 신경을 안 썼으니까요. 그래서 그게 습관이 돼서 좋은 게 있다 싶으면은 내가 갖고 있던 걸 다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행복을 간신히 찾은 거예요, 정말.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전 사실 제가 이렇게까지 행복해질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런 인생이 있어요. 다 비슷비슷하다고 그런 거 말을 제가 그런 건 불행한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지. 상상도 못할 만큼 건강해지고 마음 편하게 사는. 제일 큰 행복이 뭐예요? 그냥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제일 행복한 거 아니에요? 마음 불편한 것보다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저도 불편한 적 있어서 알아요. 근데 내가 못하는 거, 내가 못 이룰 거를 하나하나 포기하고 내가 잘할 수 있고 소박한 거에 만족을 하니까는 이 만족도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계속 나는 지금 시력도 계속 좋아지고 있는 게 너무 재밌거든요. 요즘 완생일이 제가 행복하게 된 이유 중에 큰 거는 이제 그림에 열중을 안 해서요. 내가 20년 동안 해보니까 나는 여기까지 내 재능은 여기까지 이상은 좀 힘들겠구나라는 거를 받아들이기가 쉽진 않았어요. 근데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배생다 전판 이거는 제 재능에 너무 잘 맞아요. 낯선 사람들이랑 이렇게 만나면서 그리고 세미나 하면서 진실을 내가 얘기할 때 그 에너지를 전달할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뭔가 이 카페라는 몇만 명이 있는 사람들하고 지내면서 뭔가 여러 가지 뭐 시행착오도 있었지만은 이제 우리 카페에 싸움 있는 거 봤어요? 뭐 욕설 있는 거 봤어요? 응원과 애정밖에 없어요.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재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배생다에 열중을 하고 나머지 그냥 취미로 그림을 잠깐씩 그리자라고 하니까 저는 그림을 포기하고 이제 만화를 포기하면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상상도 못하던 행복들이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구나. 한 5년 전에 그만둘 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행복한 삶은 있어요. 정답은 있고. 근데 정답은 딱 하나예요. 발버둥 치는 거. 용기 내서 발버둥 치는 거. 언제나 그게 정답이에요. 용기 내서 발버둥 치면 시행착오는 있어요. 그 순간 선택한 게 잘못된 걸 수도 있죠. 근데 발버둥 치다 보면 절대로 정답으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발버둥 안 치고 머물러 있고 그냥 주위 사람들 그냥 편한 대로 그냥 주위 사람들 눈치 보면서 그냥 있으면은 그냥 발버둥을 못 쳐요. 그 안에서 그냥 뱅글뱅글 돌 뿐이죠. 언제나 정답은 발버둥 치는 겁니다.
다른 거 다 신경 쓰지 말고 내 내면의 행복만, 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 그리고 여행자님이 건강한 게 가족을 위한 제일 큰 사랑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이 술 마시니까 내가 어울려서 내가 망가지는 인생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제 가족들도 다 술 마시고 그래요. 내 친구들 다 알코올 중독자예요. 근데 저는 그런 인생 그렇게 살기 싫으니까 이 배생자 인생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제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지금은 배생자 할 필요 없어. 쌩쌀 먹는 이상한 식습관을 왜 해? 근데 마지막에 꼭 덧붙이죠. 근데 정말 아파지면 나한테 와 라고 꼭 얘기해요. 근데 친구들은 내가 강요를 안 하니까는 부담감,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배생다에 노르웨이 가족들 왔을 때도 안 해도 안 해. 이거 삼촌이 하는 거니까 너네 먹고 싶은 거 먹어 이러면서 그냥 맛있는 과일들 많으니까 집어먹고 너네 뷔페니까 마음껏 먹어 하니까 애들이 부담감이 하나도 없는 거야. 내가 강요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쌀 먹고 있으면 와가지고 같이 왜냐면 너무 친하니까 나를 사랑하니까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먹다가 애들이 와 엄마 너무 맛있어. 갈 때 이거 많이 사갔으면 좋겠어요. 노르웨이 갈 때 얼마만큼 사갖고 갔는지 아세요? 형이 50kg 사갔어요. 배송비가 50만 원 들었어. 지금 형수님은 지금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도 그 전파하고 있대요. 그런 인생을 살라 그래야죠. 네. 아무리 내 가족들 술 마시고 있어 그거를 억제할 수는 없어요. 강제할 수는 없어. 다 각자의 자유니까. 하지만 내가 건강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생을 사는 게 좀 더 멋있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좀 더 내가 가치 있는 사랑하는 와이프가 될 수 있고 딸이 될 수가 있고 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서 거리를 좀 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들어오면서도 친한 베프들이 다 거기 있지만은 그냥 들어왔어요. 내 건강이 중요하다. 왜냐면은 내 베프들이 나중에 아팠을 때 병원 가서 마루타 실험 당하다 병원 가서 답이 아닌 걸 느꼈죠. 약 부작용이 얼마나 무서운지 느꼈죠. 그런 걸로 당해서 정말 머리 다 빠지고 망가지고 제 친척 배생자를 알기 전에 돌아가셨던 그 친척분들 암 걸려서 그렇게 죽는 거는 절대 보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가 담당이사랑 나랑 누가 더 건강해 보여? 그러면은 건강해. 그리고 이제 와 만취한 분들 영상을 또 일본어로 번역해가지고 보여주면서 내가 너를 강요할 수는 없지만은 너가 선택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오랜 시간 보니까 중거리가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어. 그리고 항상 날씬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성격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 그래서 점점 더 사랑하는 관계가 돼. 그러면은 그 친구가 저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요. 진짜 정말 죽을라 그러는 친구한테 도움이 되는 인생. 평소에 맨날 술 마시면서 에메메메 이런 친구가 아니라 정말 뭔가가 필요할 때 내가 손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항상 내면에 깔고서 이렇게 좀 사는 것도 그러니까 건강한 긴장감. 저는 사랑하려고 살고 있거든요. 전 사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 매일 같이 술 마셔주고 나쁜 음식 먹으면서 같이 건강 나빠지는 그런 게 아주 깊은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저는 그거보다는 좀 더 멋진 사랑을 하고 싶어요. 그것도 물론 사랑이지만. 근데 그렇게 드시면 가족분들이 건강이 좀 안 좋으시겠는데요? 근데 저희 친가 쪽은 뭐 체질이 좋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가 봐요. 근데 언니 왜 그래? 친가 쪽 피를 받았는데 엄마가 안 좋구나. 돌아가셨잖아요. 암으로. 그래서 좀 유전 걱정이 많이 돼가지고. 암은 걱정이 될 수가 있죠. 언니 조금만 약간. 괜찮아. 당연히 걱정을 해야죠. 그거는.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고 언니 좀만. 괜찮아요. 처음에 원래 다 그래요. 괜찮아. 성장을 해야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스트레스로 술 마시면 안 되지. 네. 술 마셨지 그 스트레스로. 네. 술 마시고 일반식 먹고. 그러면 안 되지. 조금 더 위에. 조금 더 멋지게 고민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찾아왔어요. 잘했어요. 이렇게 혼나려고 온 거야 언니. 아이고. 그럼 이제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 뿐이지 여행자님이 알아서 자유롭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이제 배우러 전 평소에 이런 얘기 절대 안 해요. 근데 배우러 오셨으니까 이제 저는 말씀을 드려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참가자분한테도 제 생각을 아주 가감없이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렸고 상처도 좀 받으셨을 거예요. 결국엔 딱 하나예요. 용기 내셔라. 용기 내셔라. 용기가 없으면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 이제는 더 이상 해드릴 말씀이 없다. 그리고 본인한테도 이제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드린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을 했으면 본인이 이제 어떻게 살고 싶어요. 저 같은 인생도 있다는 거를 얘기는 들으셨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주변 가족분들 이제 매일 술 마시는 그런 인생도 이제 주변에 너무 많을 테고 네. 뭐 제 주변이 워낙 많으니까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저는 주변 음. 신경 안 써요. 그냥 저만 건강했었으면 응. 계속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안 죽고 오래오래 살. 그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난 150이 지금 목표라니까. 130까지 무조건 살 것 같고. 네. 150까지 한번 세계 최장수가 내 목표예요. 그게 얼마나 사람을 기분 좋아. 아직도 살 날이 100년이 더 넘게 남았어. 그러면은 마음의 안심감이 그리고 요즘 세상에는 자기가 150살 유튜버 생각해봐. 내가 제일 올해 최장수가 돼서 유튜버 한다고 생각해봐. 그때 구독자가 몇 명이겠어. 나 세상 사람 다 건강하게 만들 거 아주 그냥 얼마 기네스북에 오를 거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토픽에서 세계 최장수 유튜버 해가지고 나오겠어요. 이 사람 도대체 언제까지 살 것인가. 생일 때마다 전 세계 토픽에 나올 거 아니야. 난 그런 인생을 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 그리고 이렇게 자연을 우리가 먹을수록 내가 진짜 전파하는 이유는 동물과 자연을 보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자연 보호를 우리가 고기를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은 그 나머지 동물들이 나오는 그 배설물들 그리고 많은 동물들이 좁은 데에서 사육되기 때문에 아프리카 열병 같은 게 생기는 거거든요. 뭐 슈퍼바이러스, 조류바이러스 그런 게 닭에서 생기고 그럼 너무 더럽고 좁은 데에서 비인간적으로 아주 고통스럽게 키우니까.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좀 덜 먹어. 그럼 어때요? 더 넓은 데에서 키울 수 있고 뭔가 청소할 수 있는 여유가 더 생기고. 그러면서 우리가 더 깨끗한 고기를 먹을 수 있고 그렇게 고통받는 동물이 더 줄어드는 거고. 그래서 저는 동물과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너무 기대가 되고 내가 앞으로 이제 보통 사람들은 어때? 이제 저같이 42살 되면은 이제 인생 내리막밖에 없구나. 언제 회사에서 잘릴지 모르고 불안하고 노후는 어떻게 하지? 애들은 아직 초등학생인데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걱정이 있는데 앞으로 내가 130까지는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런 쓸데없는 잡걱정들이 쫙 사라지는 거야. 밑바닥에서 쫙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심감이 쫙 올라오면서 뭔가 활력이 돋죠. 그렇게 사실 그런 삶을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맨날 걱정 불안 해가지고 나 술 마실래 이 불안감 잊으려고 그리고 술 마시면 또 그게 더 커지고. 언니가 그러면 그런 인생을 이제 선택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주위에 저 말고 또 있나요? 이렇게 만난 사람 중에? 없으면은 우선은 제 말을 한번 해보는 거. 뭐 꼭 믿을 필요는 없어. 물론 믿어주시면 감사하지만은 꼭 믿을 필요는 없어. 근데 대신에 자연을 믿는 마음으로 나도 한번 저 사람같이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하면은 제가 무슨 약 먹으라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다 그냥 시중에 있는 의사들이 요즘 현대인들 과일, 야채 안 먹어서 문제라고 다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제가 고기 먹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술 마시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생사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태시니까는 저라면 한 달 완성해요. 저라면 한 달 완성하면은 정말 몸과 마음이 지금 여행자님이 생각도 못할 만큼 건강해지세요. 정말. 그래서 한 달 완성하면 사실 대부분의 우울증 환자들은 거의 100% 나으세요. 거의 100% 나요. 한 달 완성하면서 그 자연 산책 하루에 15분 정도씩 하고 바이블 운동 가볍게 해주시고 일주일에 2번만 해주시면은 거의.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통화 자주 하고 만나면 또 먹고 마시니까 통화로 나 진짜 이게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지 그런 애정 표현을 아주 직접적으로 그런 걸 또 주고받으면은 몸과 마음이 어마어마하게 건강해집니다. 아마 거의 100% 우울증이 완치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자연의 힘은 굉장하거든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이랑 근데 오늘도 나 아까 그 언니 물어보셨잖아요. 참 뭐 먹고 왔냐고. 또 일반식 뭐 드시고 오셨다 그래가지고 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말이요. 여기 오시면 좀 안 먹고 와야지. 이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말이요. 너무 일찍이라서 배가 고팠어요. 과일 먹고 있잖아. 누가 굴물해? 굴물하는 게 아니잖아. 과일 먹고 지금 야채 먹고 현미 좀 먹으니까 어때요? 배가 좀 이렇게 차져. 안 배고파. 우리 그 참가자분도 어저께 배고프다 하시더니 현미 먹고 야채 먹고 그러는데 배부르다 또 금방 바뀌는 거. 배고픈 음식이 아니에요. 그죠 언니? 네. 배고픈 음식이 아니에요. 여기 충분히 너무 맛있고 속 편해지고. 그래서 자꾸 또 배고파지면은 순간 이성을 잃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순간 우선 안 좋은 음식이 막 쫙 그죠? 스펀지가 물 흡수하듯이. 그때 한번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한번 그거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내면이랑 대화를 자주 하는 게 저는 행복해지는 굉장히 큰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 공부를 저 혼자서 했어요. 그냥 제 내면을 바라보면서. 왜냐면 너무 힘든 일이 많았거든요. 저 혼자 다야 누구랑 상의하고 뭐 도와달라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맨날 혼자 고민하고 선택을 했어야 되니까 그 내면 공부를 저도 모르게 하게. 그래서 어저께 우리 참가자분이 내면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제 생각들이라는 걸 얘기하니까는 이제 배생자 유튜브로 마음 공부하는 유튜브 만들으셔도 되겠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죠 언니? 네, 그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게 이제 혼자서 살아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내면을 바라보면서 네. 자기가 원하는 삶으로 행동하는 거. 그러려면 용기가 당연히 필요해요. 네. 그래서 용기가 없다. 그럼 포기하면 돼요. 네. 다들 그렇게 살잖아. 그래서 뭐 꼭 그렇게 살아서 큰일 나는 건 아니니까 대부분의 삶이 살아서 안심감을 좀 줄 수 있어. 근데 그 거대한 불안감은 점점 커지는 거죠. 네. 근데 저는 그 근본적인 안심감을 원하기 때문에 이 건강을 선택을 했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 가족들이 이제 술 마시자, 일반식 먹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또 내일 또 얘기를 한번 나눠보죠. 궁금하다. 생각 어떻게 변하고 또 여행자님 또 실천을 어떻게 하실지 또 카페에다 일기 좀 적어. 언니가 일기 안 적나 걱정돼 죽겠어. 또 술 마시구나. 또 속병 났구나. 아이고 걱정돼 죽겠어 아주 그냥. 같이 건강하고 싶은데. 저희 형도 옛날에 이제 마음이 많이 아팠었어. 드시네요? 네. 아팠었어가지고 마음이 아프신 분들에 대한 제가 애착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같이 건강해지고 싶은 마음이 불편하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옆에서 봐왔으니까. 저도 마음이 힘들었을 때가 있었고 마음 불편하게 살려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정말 마음 편하게 사는 인생이 있어요. 제가 노르웨이나 일본에서 지내다 돌아온 이유는 건강한 게 가장 마음 편하게 사는 그거의 기본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노르웨이에서 살고 싶은 마음도 원래 있었는데 싹 사라진 이유가 저희 형이 노르웨이에 살면서도 건강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형수님도 그 노르웨이 사람이고 그 건강하게 청정 지역에 사는데도 여기 와서 불치병 2개나 고치고 말이야. 그래서 다시 한번 그때 깨달았죠. 그래서 형도 이제 매년 여름에 한 달씩 오는 이유가 병 치료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어디가 아프세요? 형이 피부병이 좀 있어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바보같이 주식하다가 딴 것도 아니 남이 준 것도 스스로 만든 스트레스야. 그래서 아이고 못났다 이러면서 내가 엄청 혼내 어디까지 자주 가서 주식. 그러니까 좀 이렇게 새로운 거 도전하는 걸 좋아해. 형이 또 똑똑하고. 근데 이제 스트레스 또 이렇게 사람이 순수하다 보니까 푹 빠지거든요. 그러니까는 또 이렇게 너무 스트레스 받다가 또 이렇게 피부병이 온 거야. 밸런스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그건 방법이 생체식밖에 없어. 그래서 야 형 죽어라 이건 진짜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와야 되는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만 일반식 먹고 나머지 이제 완생하겠다고 하는데 몰라요 할지. 걱정돼 죽겠어. 바로 너의 기업 해줄게요.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제가 형한테 내가 제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형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것만으로도 그게 얼마나 제 내면의 행복이 차오르는데요. 이렇게까지 행복하게 살 줄은 몰랐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럴 때 내가 형한테 맨날 도움만 받아서 항상 미안했는데 내가 제일 중요한 걸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생을 산다는 게 진짜? 내가? 이게 내 인생이야?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 가족 중에 한 명 다 술 마시는 가족들만 있지만 그런 가족 한 명 있으면 괜찮아. 언니 안 마신다고 가족들이 못 마시는 거 아니잖아. 엄청 잘 마실 수 있어. 언니가 건강관리해서 병원 안 가면 더 잘 놀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족들이. 그죠? 덜 불안하고. 가족들이 술 마시는 게 언니 때문에 불안해서 마시는 걸 수도 있어. 이 사과 되게 맛있다. 사과 맛있죠? 과일 다 맛있어요. 공구 과일들은 진짜 너무 감사해요. 제가 건강한 이유는 공구 농가예요. 딴 거. 일본에서 돌아온 이유도 공구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공구 농가들한테 제가 항상 거의 받들어 모시고 있습니다. 너무 소중해요. 맛있다. 구독도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댓글도 달아주세요. 현미가 막 말할 때마다 뚝뚝 뛰어라.